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7월에 전 세계를 독점하는 이 기업의 역대급 기회가 옵니다. 지금부터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앞으로 내가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전통 산업들이 아닌 미래 산업에 다 투자를 진행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은 AI, 2차 전지, 전기차, 로봇 이러한 산업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핵심 산업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의 대표 기업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들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얽히면서 그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속에서 산업에 대한 발전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빨라지는 산업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산업과 수혜 종목군들을 골라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그에 따른 핵심 산업과 수혜 종목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종목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2차 전지, AI, 로봇 산업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24년, 25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산업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를 보시면은 해당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제가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은 수익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수혜 종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의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독일 미넨에서 열렸던 더 스마터 이 유럽의 CATL 부스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미공개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만 공개를 했는데 얘네가 올해 하반기에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고 매장량도 상당히 많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CATL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밝혔듯이 머지않아 공개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 2027년도에 양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이 배터리에다가 부스에다가 보통 공개를 하잖아요. 하지만 당장 25년, 26년, 27년도 아니고 하반기에 양산하겠다고 했던 나트륨 배터리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대비해서 가격이 80분의 1로 저렴하고요. 400배가 넘는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40% 수준의 에너지 밀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될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배터리 미공개를 통해서 CATL 계획이 믿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CATL과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바이톤이 파산 신청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한때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았던 전기차 스타트업이 바이톤인데 얘네가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얘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CATL과 텐센트가 투자를 했고요. 테슬라의 전 구매 담당 부사장인 스티븐 이브산 등이 공동 창업주로 올라서는 등 스펙 자체가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와 그다음에 대표들, 창업주들이 스펙이 짱짱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2018년도에 CES에서 첫 콘셉트카를 공개했고 2019년도 말에 양산 계획을 발표할 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양산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양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CATL의 나트륨 배터리가 더 주목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톤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의 세계 최대의 조립 공장이죠. 2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왔던 폭스콘도 이 바이톤에서 자구 노력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발을 빼면서 재정 악화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파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 올해는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파산을 할 것이다.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쪼들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만이 그 남은 캐파를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슬라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자율주행 기술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달려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제로 회사의 가치가 주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1년에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한 200만 대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의 총 생산량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총은 어때요? 전 세계 탑 순위 안에 들어가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테슬라를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향상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여전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자동차 제조에 대한 완성도가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차 아니면은 뭐 벤츠, BMW, 아우디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토요타 수많은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동차들을 생산을 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차에 대한 문제, 페인트 칠에 대한 문제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어때요? 당연히 연역이 더 짧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이유는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예견하기를 CNBC와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과 AI 관련 독점 인터뷰에서 풀셀프 드라이빙이 챗 GPT만큼 열풍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열풍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라도 반드시 챗 GPT와 같은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게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갑자기 수동에서 자동운전으로 전환되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가치 증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가치의 증가가 되는 거는 맞아요. 문제는 이게 언제 되냐에 대한 문제지 가능만 하다면은 일론 머스크의 말은 맞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AI 경쟁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자동차 기업은 없는 게 사실이죠. 뭐 현대차, 테슬라 수많은 기업들이 테슬라에 대한 기술력을 따라잡기 쉽지 않고요. 이번에 벤츠의 챗 GPT를 연동시키면서 벤츠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쪽에서도 벤츠가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AI,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선도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건데 지금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이 AI에 대한 기술력이 시장에서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순간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연중에서 전부 다 알고 있었죠. 월가에서도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를 자동차 관련 회사가 아니라 AI 관련 회사로 인식하고 싶어 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연기관 기업들에 비해서 조립 완성도가 떨어지는 테슬라의 강점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의 핸드폰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죠. 이러한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현재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장을 앞서 나간다고 하면은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로 손꼽힐 수밖에 없고요. 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이 자율주행 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이용한 배달, 자율주행을 이용한 청소, 수많은 물건들, 수많은 배달, 수많은 이동거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갖고 올 수 있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의 선두인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엄청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장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AI 기술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지금 전기차로 아무리 디자인을 이쁘게 혹은 전기차로 아무리 출력을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느리고 제로백이 조금 느리더라도 주행거리가 비교적 50km, 100km 짧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이 탑재된 전기차는 먼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캐나다 밴쿠버에 열리는 국제 컴퓨터 비전 패턴 인식 학술 대회 2023에 참여를 해서 AI 인력 채용에 나설 예정이고요. 여기에 구글, 애플, 아마존, 인텔 등 글로벌 IT 기업과 자율주행 등의 AI 투자 확대로 테슬라, 도요타 등 완성차 기업들도 채용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국제 컴퓨터 비전 패턴 인식 학술 대회 이게 CVPR입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AI 인재가 국내에 많이 없습니다. 즉 AI 인재 유치 경쟁에 합류를 하고요. 현대차에서는 AI 인재 없이는 미래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AR을 이용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완전 자율주행이 개발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현재 2단계고요.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문제는 4단계, 5단계까지 넘어가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들어가는 적자를 감안해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신생 회사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은 독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고 있죠. 현대차, 벤츠, 뭐 BMW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내연기관차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중국의 신생 기업들, 앞으로 높게까지 평가받았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이유도 자금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금력을 계속적으로 충당해 줄 수 있는 캐시카우가 있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시장의 캐파를 갖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업체인 모셔널과 포티투 닷의 작년 영업 손실이 무려 8,080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동년 동기 대비 47.4% 증가를 했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손실이 계속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모셔널과 포티투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고 서울에서 막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하지만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익을 내는데 제약이 따르는 만큼 손실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1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멈출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아차, 기아 모터스,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이동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의 기아처럼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기 때문에 향후 투자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초에 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심의 자동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핵심이고 필수이기 때문에 투자를 멈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기아가 EV9이 올해 출시가 되죠. 올해 출시 예정인 EV9에 대한 판매 목표는 국내, 북미, 유럽 등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5만 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잡진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초 탑재 예정됐던 자율주행 3단계 모드는 이게 여기 3단계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잘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사양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 출시될 EV9 GT 라인에 적용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3단계 때문인 것도 있고 초대형 대형 전기차의 출시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아의 EV9에 대한 사전 계약 고객 중 55%가 EV9 이전에 한 번도 기아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던 고객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절반 이상이 원래는 기아차를 사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자동차 EV9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EV9에 사전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차급이 올라갈수록 자동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충성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고 만족해야지 비싼 걸 또 쓸 거 아니에요. K9의 경우에는 새로 유입되는 비율이 40% 이하인데 지금 EV9 같은 경우에는 55%가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층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자율주행 너무 사고가 많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25만 건에 이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교통사고 원인의 94%가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즉 레벨 5단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방지가 기대가 되고요. 심지어 5단계가 아니라 4단계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인해서 뭐 사망자가 1년에 몇 명이다, 10년에 몇 명이다, 지금까지 사고가 몇 건 일어났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도입된다고 하면은 버스, 지하철 등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대중교통이 자율주행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굳이 아침부터 밤 12시, 1시까지만 운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가 아니라 24시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제가 넓다고 말씀드렸죠. 더 넓은 산업에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산업에 대한 발전, 그다음 쾌적한 도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도로의 자동차들이 좀 줄어들겠죠. 거기에 더해서 도시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속도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이 이미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든 라이더든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걸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필요한데 AI로 이미지를 100만 건을 사람, 동식물, 사물 등 1000개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세계 이미지 인식 대회 우승팀이 원래 100만 건 중에서
70만 건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7개를 인식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2년 뒤에 AI가 딥러닝한 기술을 도입한 결과 100만 건의 이미지 가운데 84만 건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즉 기존엔 10중 7인데 이제 10중 8.4까지 2년 만에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2020년대 이전입니다. 지금 2020년대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딥러닝이 더 발달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분리가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정확하게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물, 사람, 신원 등을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순간의 판단이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조작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자율주행 핵심 AI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의 강세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올해 하반기에 EV9에 대한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에 따른 AI와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와 관련된 기업 2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핀텔입니다. 핀텔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고요. 얘네는 2022년도 상암동 월드컵 북로 연속 4개 교차로에서 실시간 신호 제어 실증 테스트를 시험해서 제어 지체가 12.9% 개선된 효과를 입증한 기업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이 자동차들의 물량이나 자동차들의 이동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따른 지체를 개선하는 기술력을 보여줬고요. 상당히 고해상도에 대한 작업들을 해상도에 대한 손실 없이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원거리와 소형 객체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자율주행과 연결돼서 시장에서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핀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얘는 2014년도부터 자율주행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고요. 2024년도 정도가 되면은 정부가 자율주행 통신 인프라 표준을 CV2X와 V2X 웨이브 중에 하나로 결정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캠트로닉스가 만드는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말기와 모든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을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즉 자율주행 사업에서 캠트로닉스가 갖고 갈 수 있는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부터 그와 관련된 AI 기업의 수혜 종목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 AI 관련주 말고도 여러분들께 기존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AI, 그리고 로봇, 폐배터리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드린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 리포트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김용민 대표의 당일 추천주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하는 이슈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제가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시장의 주도주들 혹은 급등주들이 나오죠. 그 급등주들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그 급등주들이 왜 올랐는지까지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입하라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010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간단한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이용하셔서 로그인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고요. 당연히 100% 무료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 클릭하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의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는 장전 급등주 뉴스 분석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주가 나왔는지 그 이슈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로그인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